이 학기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좀 올리는 건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그래도 지금부터 좀 열심히 좀 올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주제 13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 어떻게 보면 병창 기지화 정책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조금 더 전시에서 좀 더 어떤 식으로 특히 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수탈했냐를 좀 더 볼 건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탈들이 있었죠.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사실 이 표현은 할머니들한테 우리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쓰는 거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죠. 그래서 일제가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동원한 반인륜적 범죄이라 되는데 성폭력을 저지른 겁니다. 일제가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을 벌인 겁니다. 뭐 취업 사기도 있었고 유괴도 있었고요, 강제 연행도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실은. 더 뭐 어떻게 설명해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자, 강제 동원 방법은 첫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국가 총동원법이 1938년에 시시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 인적 물적 자원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알선, 징용, 근로 보급대 등으로 끌려갔고요. 전쟁에 동원되어서 지원병, 학도병, 진병, 또 군속 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강제적인 정책 수행 방식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시의 수탈과 한국인의 삶을 보면 쌀 공출제, 이게 뭐냐면 일제가 이제 그 일본이 주로 전쟁했던 곳이 섬을 지키고 섬을 방어하는 전인데, 이쪽으로 이제 보급을 가는데 사실 제공권이 전쟁 초기를 제외하고 그 특히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있어요. 그 해전 이후로는 사실상 미국에게 제공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보급을 갈 때마다 이 식량을 싣고 가는 배들이 다 폭격을 받아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식량들이. 그래서 이 전시 상황의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졌다라는 건 요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로 강제로 모아서 가면 또 거기 뭐 또 바닷속에 수당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뭐를 실시했냐?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공취하죠. 이제 무기 제조를 위해서. 그래서 뭐 녹그릇, 국그릇 다 들고 간 거죠. 숟가락 다 들고 가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 했던 전쟁은 사실 일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큰 전쟁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일본 경제력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주제 15번인데요. 요거 이제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더 할 건데, 민족문화 결성에 나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신간의 이후에 특히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민족 말살 정책 하에서 우리 문화를 이대로 안 지키면 진짜 우리 문화마저 사라지겠다, 우리의 말, 우리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겠다 하는 어떤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제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억압하고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학술 분야에서 조선을 강조하는 흐름이 한국 사회의 주체적 발전 연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우리 문화를 없애려고 하니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지켜고 조선이라는 학문을 연구하여 이 조선학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이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의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근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연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의 해소 이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쌤이 비타민이라 했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민족문화 연구에서 우리말과 글, 역사, 나아가 한국사회,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말과 글 지키기 노력으로 보면요, 조선어 연구회가 있습니다. 21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CC가
주시경 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글 보급운동으로 각야날이 제정이 되고 잡지로서는 한글이 발행이 되었다. 그 다음 요게 조선어학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날을 개창하고 한글 맞춤법도 통일한 그리고 표준어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요 연도도 중요해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이것도 사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거 잡아넣는 건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서 이 조선어학회가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을 남한 따로 북한 따로 만듦으로 인해서 북한과 남한의 뭐라 해야 될까요? 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 당시에 문맹 퇴치 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계몽 운동과 청년과 학생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시문의 상록수 같은 게 연재되고 여기서 뭐 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으로는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루도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지키기 위한 노력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줄게. 여기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가고 수업 시간에 요 좀 맥락들 좀 더 할 건데 식민사학에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식민사학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문명화라는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문명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문명화를 조선은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문명화가 되어야 했었다. 왜? 조선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쌤 그 포켓몬스터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라이추가 될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라이추가 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너희를 라이추로 만들어준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식민사학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 너희는 정체성론이라는 거죠. 왜 그럼 정체되어 있었냐? 당파성론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너희가 정체되어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근대화 시켜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를 다시 설명하면 너희가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고 너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너희는 스스로 근대화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뭐 해줬다? 근대화 시켜줬다. 요게 식민사학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요걸 조선사 편수의 활동을 통해서 체계화 시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제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 근대화 할 수 없었다. 요게 포인트예요. 스스로 근대화 할 수 없었다. 요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명제가 되려고 하면 요것이 이제 주장의 합리성을 띠려고 하면 근거가 되려고 하면 근대화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근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근대화라는 게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가?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근대화라는 거 우리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해되는 만큼 이해해요. 쌤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근대화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특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근대화 할 수 있었다. 우리도 스스로 근대화가 가능했다. 근대화 가능. 주장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1번, 2번이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역사라는 어떤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맞냐? 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역사학은 요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대화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의 역사가 존재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우리가 꼭 보편성에 다 따라가면서까지 꼭 근대화를 했어야 되냐? 요 논쟁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 우리 스스로의 역사가 존재한다 라는 건데요. 이 대표적으로 박은식 쌤하고 신치호 쌤인데, 박은식 쌤은 한국 통사, 여기서 통사는 아픔이에요. 우리의 아픈 역사, 너희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독립운동 지혜사, 이건 독립운동하면서 피 흘린 역사. 그 다음에 신치호 쌤은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통해서 고대사 연구를 하고 외세 침략과 맞선 주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수한 역사가 있다. 그것을 어떤 보편성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근대화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의 어떤 명제의 기본 전제거든요. 그 전제가 맞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학 운동으로 계승이 되고 한국의 고유한 우수성을 찾는 민족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됩니다. 사회주의 이제 운동으로는 이제 역사학으로는 백남우 선생님인데, 요거는 모든 나라 근대화한다는 걸 받아들여요. 대신에 우리도 스스로 근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가 아니어도 근대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든 민족주의 역사학이든 사회주의 역사학이든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된다.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되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요게 진단학회입니다. 요거 부분 좀 어려워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요 영상을 통해서는 이렇구나, 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다 말할 수 없는 것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좀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줄게요. 다만 이해해야 될 건 일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방식으로 비판했구나 라는 거, 그 정도의 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